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의료급여 100% 활용법 숨은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사항이니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참 특별한데요. 지난달 새벽 2시경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면서 119를 부르게 되었거든요. 밤을 새우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세요. 그런데 응급실 접수할 때 간호사분이 의료급여 수급자시면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일종 수급자인데 응급실에서도 돈을 내야 하나? 결국 그날 밤 15만 원을 냈어요. 그때는 응급 상황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 퇴원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담당자분이 이것도 모르셨구나, 저것도 신청 안 하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이런 게 어딨냐고 소리를 쳤지 뭐예요. 그땐 좀 민망했지만 속상하더라고요. 20년 넘게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우리 가족이 놓치고 있던 혜택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응급실에서 낸 15만 원 중에 8만 원을 돌려받았고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들이 연간 30만 원어치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이 모르고 있었다면 다른 분들도 분명히 모르고 계실 거야.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혹시 의료급여증만 내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놓치면 안 될 숨은 활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정보예요. 지금 꼭 구독해 주시고 어디서도 듣기 힘든 이야기들이거든요. 반드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위급할 때 정말 좋은 정보가 되어주고 내 가족이나 지인들, 옆에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노인정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한 노인정 오후 2시경. 지난주 성북구 한 노인정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복지관 업무를 보러 갔다가 잠깐 들른 곳이었는데요. 67세 김순덕 할머니, 71세 박영수 할아버지, 그리고 69세 이정자 할머니가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며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영수 씨 어제 대학병원 갔다 오셨다면서요? 의료급여 받으시니까 돈 안 들어가서 좋으시겠어요. 그게 말이에요, 순덕 씨. 제가 일종 수급자라서 병원비는 거의 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어제 큰 병원에서 CT 찍고 혈액 검사 받으니까 5만 2천 원이나 나갔어요. 이게 맞나 싶어서 집사람하고 말다툼까지 했어요. 어머,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종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로 93만 원 썼거든요. 무릎 수술 받고 나서 재활치료 받느라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하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던데. 저는 당뇨가 있어서 한 달에 혈당 측정지만 3만 원씩 사는데 이것도 부담이에요. 연금 받는 게 얼마나 된다고? 맞아요. 저도 일종 수급자인데 병원 갈 때마다 1,000원씩 내는 게 한 달에 10번 가면 10,000원이에요. 약국에서도 500원씩 내고. 작은 돈이지만 모이면 부담이죠. 저는 이 대화를 듣다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세 분 모두 의료급여에 대해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먼저 의료급여가 정확히 뭔지부터 이해해 보시죠.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이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1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 입원할 때는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2종 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조금 더 높아서 외래 진료 시 진료비의 10에서 15% 정도를 부담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더 많은 혜택들이 숨어 있거든요. 첫 번째 숨은 혜택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보상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5만 2천 원 낸 게 정말 이상해요. 일종 수급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을까요? 접수할 때 의료급여증도 제대로 냈는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숨은 혜택이 나와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종 수급자는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고요. 그럼 제가 어제 낸 5만 2천 원 중에서 2천 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작년에 93만 원 썼다고 했는데 13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줬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본인 부담금 보상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일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고, 이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해요? 병원에서 알려주나요? 아니면 누가 알려주나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잘 안내해주지 않고 주민센터에서도 물어보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아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낸 병원비 영수증 다 가져가야 하나요? 네, 맞아요. 영수증을 30일 단위로 모아서 가져가시면 돼요. 실제로 김순덕 할머니 같은 경우를 계산해보면 지난해에 병원비로 매달 평균 6만 원 정도를 냈었거든요. 그러면 매달 1만 원씩 1년에 1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숨은 혜택 건강생활 유지비. 그런데 저는 일종 수급자인데 병원 갈 때마다 1,000원씩 내는 게 정말 부담이에요. 한 달에 병원만 7번에서 8번 가거든요. 고혈압 때문에 내과, 무릎 때문에 정형외과, 눈 때문에 안과.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00원 가까이 나가요.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숨은 혜택이 나와요.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일종 수급자에게는 매달 6,000원씩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급해요. 연간 총 72,000원이죠. 이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로 지원되어서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으로 자동으로 차감돼요. 어머, 그럼 제가 매달 6,000원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저도 일종 수급자인데 그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20년 넘게 의료급여 받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 10월부터는 이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2배 인상될 예정이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1년에 14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이종이라서 안 되겠지만요. 맞아요. 이종 수급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건강생활 유지비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종 수급자 중에서도 본인 부담 면제자나 급여 제한자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본인 부담 면제자는 18세 미만이거나 등록된 희귀난 치성질환자 같은 분들이에요. 실제로 김순덕 할머니가 나중에 주민센터에 가서 이 제도를 신청하셨어요. 그랬더니 매달 병원비로 내던 8,000원 중에서 6,000원이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실제로는 1,2,000원 정도만 내게 된 거예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숨은 혜택 응급출산 진료비 지원. 그런데 저는 이종 수급자인데 지난달에 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119 타고 응급실에 갔거든요. 그때 접수하는 데서 응급실비가 좀 나올 거예요 라고 하더니 정말 12만 원이나 나왔어요. 새벽에 응급실 가서 CT 찍고 심전도 하고 했는데 이게 맞나 싶어서.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숨은 혜택이 나와요. 응급진료비 지원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할 때는 절차와 상관없이 의료급여가 적용돼야 해요. 즉, 의료급여 수급자가 응급실에 가면 일반 진료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12만 원 낸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저도 전에 응급실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5만 원 정도 냈었어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응급실에서는 의료급여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병원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야간이나 주말에는 더욱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원이 있어요. 출산 진료비 지원인데요. 임신 출산 시에는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고요. 저희는 나이가 있어서 거리가 있지만 며느리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응급실 이용 시 정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응급실에 가실 때는 반드시 의료급여증을 지참하시고 접수할 때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자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응급실이니까 의료급여 적용받을 수 있죠? 라고 확인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정자 할머니가 나중에 그 병원 원무과에 전화해서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응급실에서 12만 원 낸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확인해보고 죄송합니다. 야간이라서 실수가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7만 원을 돌려주셨어요. 네 번째 숨은 혜택 장애인 보조기기 및 만성질환 치료 지원. 저는 당뇨가 있어서 매일 혈당 측정을 해야 하는데 혈당 측정지만 한 달에 3만 원씩 들어가요. 인슐린 주사도 놓고 있고요. 연금 받는 게 얼마나 된다고 이런 것도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무릎 수술 받고 나서 재활치료용 보조기구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숨은 혜택이 나와요. 만성질환 치료 지원이에요. 정부 24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나 투석 환자를 위한 소모품과 기기 지원이 있어요. 혈당 측정기, 혈당 측정지, 인슐린 펌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제가 매달 혈당 측정지로 3만 원씩 쓰는 걸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 측정지는 월 최대 100매까지, 인슐린 주사기는 월 최대 100개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의사 처방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보조기기 지원도 있어요. 휠체어, 보청기, 지팡이, 보조기구 등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실버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보행보조기구도 지원 대상이에요. 다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해요. 실제로 박영수 할아버지가 나중에 보건소에 가서 상담받으셨어요. 당뇨 관리용품 지원을 신청하셨더니 매달 혈당 측정지로 드는 비용의 80% 정도를 지원받게 되셨어요. 월 3만원에서 6천원 정도로 줄어든 거죠. 1년이면 28만원 정도 절약하신 거예요. 또 다른 예로 김순덕 할머니의 경우도 무릎 보조기와 실버카를 지원받아서 총 15만원 정도를 절약하셨어요. 게다가 의료진이 추천하는 제품으로 받으시니까 품질도 더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숨은 혜택은 선택 의료기관 및 연장 승인 제도입니다. 저는 지금 무릎 때문에 큰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의료급여 때문에 매번 동네 병원부터 가야 한다고 해서 정말 불편해요. 아픈 무릎으로 동네 병원 갔다가 큰 병원으로 또 가고 바로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영수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당뇨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매번 동네 병원에서 의뢰서 받아야 하니까 번거로워요. 바로 여기서 다섯 번째 숨은 혜택이 나와요. 선택 의료기관 제도와 연장 승인 제도예요. 일반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희귀질환자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도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무릎 치료 때문에 바로 큰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김순덕 할머니, 저도 고혈압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만성질환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해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런 경우 선택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장 승인 제도도 있어요. 의료급여 이용 일수가 연간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당뇨 때문에 한 달에 병원을 8번 정도 가는데 1년이면 96일이니까 괜찮겠네요. 하지만 만약 합병증이 생기면 365일 넘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만성질 환자들은 병원 이용 일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장 승인을 받으면 계속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정자 할머니가 이 제도를 알고 보건소에 가서 상담받으셨어요. 무릎 수술 후 재활치료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니까
선택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번 동네 병원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셨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이제는 예약만 하고 바로 가면 되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혼자 가기에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맞아요. 주민센터 가면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민센터에서 의료급여와 관련된 모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이미 수급자라면 생략 가능. 의료급여증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병원 영수증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신청 시, 의사 처방 전 보조기기 지원 신청 시. 그런데 어떤 걸 신청해야 할지 헷갈려요. 한 번에 다 신청할 수 있나요?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상한제 신청하고 싶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하고 싶습니다. 만성질환 치료 지원 신청하고 싶습니다. 선택 의료기관 지정하고 싶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보다 더 친절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보건소에서 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급여 연장이나 상한제 관련해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실전 팁은요. 병원 갈 때마다 본인 부담금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매달 의료비 지출 내역을 간단한 노트에 정리해 두세요. 30일 단위로 본인 부담금을 계산해 보세요. 상한제 기준을 넘었다면 즉시 신청하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보조기기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로 세 분이 이런 방법들을 알고 신청하신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 후 매달 6,000원씩 지원받아서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실버카 지원도 받아서 15만원 절약했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당뇨 치료 지원으로 연간 40만 원 정도를 절약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특히 혈당 측정지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선택 의료기관 지정으로 치료받기가 훨씬 편해지셨고 응급실 과다 청구분 7만 원도 돌려받으셨어요. 무릎 보조기 지원도 받으셨고요.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의료급여는 단순히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권을 지키는 종합적인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는데도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20년 넘게 의료급여를 받으면서도 모르고 계셨던 게 이렇게 많았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응급실에서 그날 밤 느꼈던 그 막막함을 다른 분들은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부담금 상한제와 보상제 1종은 월 5만원, 2종은 연 80만원 초과 시 전액 환급. 건강생활 유지비 1종 수급자 매월 6,000원 2025년 10월부터 12,000원. 응급출산 진료비 지원 응급실 이용 시 의료급여 적용 출산 시 100만원 지원. 만성질환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당뇨용품 보조기기 등 지원. 선택 의료기관 및 연장 승인 만성질환자는 단계 없이 이용 가능 365일 초과 시 연장 가능. 실천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의료급여 추가 혜택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제도들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의료급여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런 추가 혜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응급실에서 퇴원하신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저런 신청을 다 해드렸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순덕 할머니, 박영수 할아버지, 이정자 할머니처럼 서로 정보를 나누다 보면 모두가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숨은 혜택 완전 분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전달드린 20분의 정보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